이게 좀 제가 내두는 수량이 좀 많아서 조금 내 기분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캔들 BIM에 대한 활용 방안에 차는 서론하고 BIM 연동하는 데이터 구축 방법, 그 다음에 모델링 활용 사례, 그 다음에 드론 영상의 정확도 분석,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스캔트 BIM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게 지형 모델을 이렇게 드론화나 3D 모델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량도 크고 이것을 비행해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2차원 정보에서 3차원 영상 정보 결합성으로 해서 좀 다원화되고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번 연구과제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드론 영상 기반 스캔트 BI의 기술 활용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드론 촬영에서 매핑하고 이미 구축하는 이런 과정 중에 이 중간 과정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 영상만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 지형 모델이 잘 구축이 된다. 이게 드론이 좀 이렇게 좀 과대 포장이 돼 있어서 드론은 이제 공중에서 띄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밑에 수목이나 뭐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 과제에서 한 거는 드론 영상, 드론 라이다, 그 다음에 지상 라이다, MMS 차량 모든 스캔 장비를 동원을 해서 거기에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런 시간차나 레이저 발사에 대한 수신차로 하는 것이 이제 스캔의 장비인데 여기 드론은 이제 보고 과정에서 이제 영상으로만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라이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상 라이다 역시도 똑같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 모든 과정, MMS는 이제 차량에다 다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역시도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이 가장 최종 마무리가 여기서 되겠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렇게 스캔 장비가 다 이용해서 그냥 머지시켜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지상에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지 측량 기준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론 가지고 어떤 영상 기반을 만드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GCP라는 지역의 컨트롤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BIM 연동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제 모델 구축을 하면 빔에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모델 방법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 드론 촬영을 보면 촬영 계획을 하고 GCP 선점, 촬영 기하 보정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역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DSM, DTM은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어떤 용량이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서 우리가 CSV 파일로 넘어가는 과정 하나, 그 다음에 DSM, DTM에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호환이 최적화된 랜드 XML로 가는 그런 과정을 대해서 연구를 좀 하였습니다. 보게 된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측량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엑셀 데이터와 야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플롯해서 저렇게 DM에 등호선을 만들고 확인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용량으로는 가장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브레이크 라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줄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모델화는 되지 않고 이렇게 최종 이제 팀 구성하는 정도까지만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입니다. 이것은 드론 영상에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구성할 때 코드 레이어 등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모델로 해서 이렇게 야장 형식의 CSV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데이터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만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3D 모델링화하는 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이렇게 DTM을 이제 구축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해서. 그래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면은 1차 DTM 구조까지는 이제 자동화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런 수목이나 구조물이나 지장물 이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소구하고 대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2차 DTM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은 3D 폴리라인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로우맵에 소르팅하고 다시 DTM해서 에러 제거해서 다시 2차 DTM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빔하고 연동하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걸 2차 구축한 걸 자세히 좀 보게 되면 1차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3차 폴리라인을 작성하고 이렇게 소르팅하고 에러 소구를 해서 전부 2차 DTM을 했는데, 이것을 특히 이제 클래스의 분류, 집안, 식생, 건물, 지장물들은 그렇게 다른 소르팅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 모델화해서 저렇게 랜드 엑셀로 구축한 것이 이번 과제의 가장 핵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상을 이용한 3D 모델 활용 사례 중에 저희가 이제 산악 도로 쪽에 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교량을 아예 모델화해서 재원을 역설적으로 산정한 거, 그다음에 토공량을 이제 비교 분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많아서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산악에 이제 철도 도로를 개선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문제는 가정 수목이나 이런 자연 훼손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할 수 있나 이런 쪽에서 선형 분석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촬영은 똑같이 이런 방법에 들어온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정확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1.91cm 정도의 GSD로 작업을 했고, 이러한 그런 면적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복도를 최대한 85% 이상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지상 기준적으로 매칭하는 것이 아니면 자체 PD에 어떻게 버전으로 해서 매칭이 가능하다는 자꾸 들어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측량이 아니고 그건 일반 그냥 학술 쪽에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서 과연 GCP 종합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성과의 모델의 차이가 크게 생길 것입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 보정 및 사진 종합은 이렇게 시프트 기법에 의해서 자동 종합을 텍스퍼트 상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한 거에 대한 품질 보고서나 이런 SG를 보면 평균 제한 공원차가 1cm, 수직 오차 2에서 3cm 이내로 실시하였으며, 사진 대수는 이제 2,600장, 2,700장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보인 것처럼 DSM, DTM. 만약에 DSM, DTM이 두 개가 나와야 아마 이게 서퍼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퍼와 DTM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리 용량이 요 1km 구간이 한 2km만 되는데 처리 용량이 80GB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비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아까 1, 2, 3항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줄이면 이제 데이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1cm에 대한 이렇게 수치 지형도 평면도를 자동 생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것만 가지고, 드론만 가지고 모든 것이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지상 레이저 스캐너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수목에 대한 정면들을 별도 3차원 모델을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머지시켰습니다. 이때 벌써 여기서 한 것도 모델 용량이 1.2GB, 600만 포인트를 포인트 클라우드 해서 두 개를 머지시켜서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이건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도로의 중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요거 이제 드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저쪽에 지상 라이다에 의한 거 하고 두 개를 먼저 시켜서 이렇게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축구나 그 다음에 안전 시설이나 도로 센터선이나 가드레일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면이나 조경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래퍼나 모든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지적도, 등노선도, 수치 지형도, 노선 선형 계획도, 그 다음에 노선의 구배나 중간도, 횡단면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을 이제 기존 도로나 이런 것도 이제 CSV 파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4개 안을 이제 이렇게 각 안별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훼손이 적으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형에 대한 중단면도,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종편도를 작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안에 대한 종단도에 과연 수목이 어디가 얼마나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는지를 본 모습입니다. 시점부에가 가장 많이 훼손이 되고 중간도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횡단도 예전에 같으면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바닥의 명만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서퍼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수목의 양이나 이거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계획할 때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도로의 중앙 분리대 기록기의 차선 좌표와 횡단과 안전시설 등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 안을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이제 사업으로 해서 자연 훼손이 이제 최소화되고 남원시에서 활용한 노선에 가장 양호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볼 거는 이게 교량을 이제 철거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에 저는 교량들을 구조물 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계한데 조사해서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것은 드론 영상하고 지상 라이다 스캐너를 병행을 해서 자동화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시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정상상 제작 활용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3D 모델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벡터라이징해서 자동으로 저렇게 우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단도를 현장 조사 없이 이 자료에 의해서 자동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자세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이제 정사 형성 과정에 이렇게 각자의 타일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교대나 교각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모델된 상태에서 그게 저렇게 교대 부분에 상부 이렇게 쉬어 있는 부분 이런 데까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2개의 드론하고 지상 가이드하고 2개를 합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교대 부분, 교각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폴리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구조물들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대, 교각 부분의 최종도를 해서 나머지 저런 식으로 이제 종경도를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토공량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2개의 모델을 해서 분석하는데 이렇게 수치표 모델을 이렇게 11월과 12월을 합쳐서 머지를 시키면 여기서 적색은 이렇게 속도가 된 거고 파란 부분은 이제 커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단면을 한 번에 그려서 이렇게 여기는 저 우측 그림의 하단부에 보면 파진 부분은 이제 커팅 부분이고 위에 사이드는 이제 랭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DSL을 이용해서 한 방법하고 양단면 방법하고의 비교 검증을 해본 결과입니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 표본 모델법이라고 저희가 명명했는데 그거와 2개의 차이는 99.08%로 거의 아마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횡단면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런 식으로 모델법으로 해도 한 번에 수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연구 과제 중에서 이제 각 장비별 이제 정확도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안성구리 12공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런 검증 절차에 걸쳐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맨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횡단 면도로 작성하기 한 것은 이게 DTM도인데 여기에 그 수목이나 지작물, 구조물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 솔팅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5m, 9m 쓰이는 것이 있고 DSM 경우는 두 개 분석했더니 3cm 이내지만 그런 것이 그 2차 디테일 과정을 필히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측량한 거하고의 비교인데 거의 한 5cm 이내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그 동그라미 원치는 거 부분에 보면은 사람은 저런데 가서 측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드론에 의해서 이게 라이다나 이런 모델에 의해서는 정확한 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조물의 규격들에 대해서 폴리라인을 만들어서 구조물의 각각의 그 장비별 이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한 5cm는 편차가 들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솔리드화 시켜서 이렇게 디테일을 다시 분석해봤더니 그거보다 더 정밀한 편차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면적도 거의 뭐 98%, 96%인데 이제 LMS 장비만 현장 이제 이렇게 작업 중에는 차량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뭐 지금까지 앞으로 설명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혹시 드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상 라이다든 어떤 장비들이 결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지역 모델을 구축하는 데는 정확한 이런 것이 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